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촉촉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정말 날씨가 더위는 다 물러가고 아마 시원한 가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신적 안티에이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브레인 파워를 높이는 건데요. 자, 독서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 브레인 파워를 높여라 입니다. 자, 헤럴드 볼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제대로 된 독서는 고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학생들을 보거나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시간 동안 특히 아침부터 눈 떠서 잠들기까지 결코 잠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죠. 끊임없이 뭐 대화하고 소통하고 참 좋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뭐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SNS로 소통한다든지 잠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결국은 잠들기 직전 우리가 잠을 잘 때나 그때나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술가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헨리 밀러라 아니면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피카소는 평생 7명의 연인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뭐 피카소 같은 예술가도 평생 여자 없이 못 살 것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고독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시간에 예술 작품을 많이 탄생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가끔 혼자 있게 될까요? 저는 제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공부하는 시간에 주로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3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직장을 들어와서 직장 내서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계기가 있을 때, 그때도 주로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했고, 또 직장을 옮기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직할 때도 또 공부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석박사 논문 쓸 때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때 주로 뭐 국회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구실에서 혼자 연구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에 주로 혼자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시간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주로 이제 책을 보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는요, 이 두뇌 안티에이징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첩이 항상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수첩에서 꼼꼼히 적고 뭐 스케줄 수첩도 적고 또 뭐 핸드폰에다 일정 관리에도 적고 막 여러 가지 달력에도 적고 많이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인지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내 두뇌 전성기는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나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다행히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지능 지수도 떨어지고 아니 기억력이 완벽하다고 또 혹은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꼭 내가 건강한 건 아니고 내가 젊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큰 개념, 넓은 큰 개념을 찾는 의미나 아니면 창의력 같은 이 특정 두뇌 기능은요. 나이를 먹어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내에서 CEO 역할을 하는 모든 통제하고 지휘하는 CEO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전두엽이 되게 고차원적인 두뇌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 집중력, 통합적 추론력, 혁신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지만 다행히 이 전두엽 기능 때문에 우리가 폭넓은 관점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두엽의 기능을 좀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전략적 집중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건강한지를 판단하기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그럴 때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 많이 오죠. 문자 오죠. 알림 오죠. SNS 카톡 오죠. 이런 거 올 때 최소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않고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능력, 이게 전략적 집중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또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미 벌써 딴 데로 가서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람하고 온전히 내가 30분 동안 집중해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집중력은요, 특히 우리가 최소 한 번에 15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합적 추론력입니다. 자, 추론이라는 능력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 회의를 해서 그 듣고 나서 전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추론하고 결론을 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 또는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활력적인 화제나 어떤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 좀 흥미로운 내용을 끌 수 있는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구성해서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 추론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적 추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영화나 잡지나 책이나 강연이나 메일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이렇게 통합하고 나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붙여서 새로운 변형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로 변형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조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혁신적 사고력을 평가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항상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길로 퇴근하고 항상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게 별로 혁신적 사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새로운 견해가,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새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길,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돌아가고, 새로운 낯선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식당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혁신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믿기 어렵겠지만요, 이 전략적 집중력은요, 20대와 30대가 가장 낮았고요, 이 통합적 추론력은 놀라지 마세요. 65세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륜 있으신 분들이 문제 해결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지혜를 구할 때 연륜을 무시 못한다는 게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적 사고는요, 45세에서 65세가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20대일 줄 알았죠, 여러분? 20대가 아니고요, 40대에서 60대가 가장 혁신적 사고력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두엽의 기능을 키워야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생산력도 높이고 정신적인 안티에이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라서 이 전두엽의 기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거의 90세, 평균적으로 90세, 100세를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 신체적 나이는 100세, 90세를 살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 수명이 여러분들의 신체 수명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뇌를 너무 빈둥거리게 놀게 놔둬서도 안 되고요, 또 뇌를 너무 혹사시켜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한 가지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이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고 그 일에 관련돼서 그 다음 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일 너무 많은 일을 문제 해결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많은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일을 추려서 뭘 하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버려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 브레인 파워를 카메라 줌 기능과 아웃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줌이면 문제나 사물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세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까이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무언지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아웃 기능, 멀리 나와서 그 문제와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폭넓은 주제를 찾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의미를 찾고 문제를 통합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는 능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추론력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지식을 특정한 세부 내용을 충실히 세세하게 기억하기보다는요, 큰 방향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혁신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브레인 파워는요, 상상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력에다 접목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겪어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런 실패에서 겪었던 이게 지혜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력에다가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얻고 또 변화를 추구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호기심을 유지하고 미지의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서 브레인 파워를 높이는 능력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100세 시대의 두뇌 안티에이징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했죠. 우리가 뇌가 노화돼서 기억력이나 순발력을 떨어져도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력이나 창조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 자주 들러서 시선이 끄는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이 좋았던 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스칼렛 오하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스칼렛 오하라가 어떤 많은 좌절을 겪어도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하면서 이렇게 긍정의 이미지로 끝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과 문제를 갖고 살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손자병법에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독서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 삶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